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알쓸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인 한국은행에서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충격적인 발표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뱅크런에 대비한 긴급 여신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는 소식이었죠. 여러분, 뱅크런이 뭡니까? 내 돈이 예금된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나 공포에 휩싸여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으러 달려가는 현상입니다. 이건 경제가 가장 비정상적이고 위태로울 때나 일어나는 일인데, 이 단어가 중앙은행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더 기괴한 건 이 발표가 나오기 불과 6일 전인 12월 8일의 행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시장에 1조 5천억 원의 현금을 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 물을 퍼붓고 있는데, 정작 입으로는 곧 거대한 대화재가 덮칠 테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꼴이죠.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알쓸경제학에서는 정부도 한국은행도 입을 꾹 닫고 있는 이 침묵의 진실을 낱낱이 폭로해드리고, 여러분이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생존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핵심적인 행위는 바로 RP 매입이라는 겁니다. 경제용어라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아주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꼭 이런 사람 한 명씩 있죠?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왔는데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다른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이번 달 카드값을 메꿉니다. 일주일 뒤에 월급 받으면 갚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 대출을 갚을 돈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세 번째 카드를 긁어서 두 번째 카드 대출을 갚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는 계속 붙고 대출 원금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 연체 한 번 없는 우량 고객처럼 보입니다. 카드사 전산망에도 결제 완료라고 찍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 사람은 단 한 푼도 자기 힘으로 갚지 못하고 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폭발하기 직전에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2025년 1분기만 해도 RP 잔액은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2조 원으로 뛰더니 3분기에는 4조 5천억 원, 그리고 지금 4분기에는 무려 6조 5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13배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월 8일 발표한 국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은 더 심각합니다. 이건 카드를 돌려막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지갑에 현금을 영구적으로 꽂아주겠다는 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전쟁을 대비해 서울을 요새 도시로 만들었죠. 아파트를 방어벽처럼 세우고 지하 공간을 방공으로 활용할 만큼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 뿌리는 이 돈들은 그런 견고한 방어벽이 아니라 오히려 기초를 갉아먹는 유동성의 늪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승수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상황은 더 끔찍해집니다. 한국은행이 1조 원을 찍어내면 은행을 돌고 돌며 신용이 창출되어 결국 14조 원의 효과가 납니다. RP 잔액과 국채 매입분을 합쳐 계산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80조 원 이상의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린 겁니다. 80조 원이면 강남 아파트 전체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 금리가 내려가고 주가가 폭등해야 정상인데, 부동산은 강남 위주로 급등했지만 금리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돈을 쏟아붓는데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한국은행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물건을 나눠주고 있는데, 손님들이 줄을 서기는커녕 오히려 옆집 가서 더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게 곧 망하겠구나. 나중에는 물건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지금 비싸게 주고라도 안전한 물건을 챙겨야겠다는 심리가 작동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저렇게 미친 듯이 돈을 푸는 걸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큰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실제로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20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입니다. 그 숨겨진 암덩어리의 정체는 바로 좀비가 되어버린 PF 대출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에 빌려준 돈이죠. 비유하자면 2022년에 암을 발견했는데 의사가 수술 대신 진통제만 처방하며 4년을 버틴 꼴입니다. 이제 2025년 현재 암세포는 온몸으로 전이됐고 수술조차 하기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2022년 당시에는 땅이라도 팔면 원금 회수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땅을 팔아도 마이너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쏟아붓는 그 80조 원의 돈이 사실은 이 좀비 PF들의 연명 치료비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2022년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모든 것은 둔촌주공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구조조정을 할 때 대한민국만 거꾸로 갔습니다.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버린 거죠. 결과는 어땠나요? 둔촌주공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강남 집값은 폭등했고 PF 대출은 좀비가 되었으며 우리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미국처럼 부실 은행을 과감히 파산시키고 살릴 것만 살렸어야 했는데 모든 걸 억지로 끌고 가려다 보니 몸 전체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장 해결하려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회생 불가능한 PF 대출을 정리하고 RP 매입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도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마치 소방관이 소방호스를 점검하면서 뭔가 불이 날 조짐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2026년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처럼 계속 버틴다면 2026년 하반기에 국민연금의 투자 여력이 소진되고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설 겁니다. 결국 PF 대출이 폭발하면서 한국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율은 1,700원까지 가고 서민들의 생활은 지옥이 될 겁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구조 조정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부동산이 15% 하락하는 충격은 있겠지만 2027년에는 경제가 다시 건강하게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선이 코앞이거나 글로벌 위기가 겹치면 이런 구조 조정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경제 계기판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첫째,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시장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체온계입니다. 임계점은 3.5%입니다. 이 선을 돌파하면 외국인이 탈출하고 있다는 신호이니 즉시 달러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한국 경제의 최후 방어선이죠. 1,550원을 돌파하면 모든 해외 지출 계획을 멈추고 현금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은행 RP 잔액입니다. 한은의 패닉 수준을 보여줍니다. 월간 증가액이 2조 원을 넘어가면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국민연금의 채권 매입 속도입니다. 마지막 구원 투수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십시오. 비중이 25%를 넘으면 더 이상 방어선은 없습니다. 다섯째, 뱅크런 조짐입니다. 저축은행 부실 뉴스나 금감원의 긴급점검 발표가 나오면 즉시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분산하고 유동성을 확보하십시오.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PF 대출이라는 암세포는 자라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아무것도 안 하면 2027년 여러분의 자산은 반 토막이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계기판을 점검하며 대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자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더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남들보다 딱 6개월 빨리 움직인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생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알쓸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